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9월 1일 기술적 분석 A존 모닝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고 전반적으로 AI 반도체가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제 핑계로는 이제 뭐 알리바바의 뭐 AI 칩 개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고밸류에이션의 어떤 흐름은 지울 수가 없다. 다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매수세가 몰리는 거지. 더군다나 그 매수세가, 그쵸, 기관들이 아니라 개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거지, 결코 지금 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결국은 이쪽이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더 가더라도 한 번 정도 매물을 소화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텐데,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들을 좀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시적 이슈가 발생을 해야,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우려라든지 고용 우려라든지 인플레이션이 과하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야 종목들의 조정을 이끌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흐름으로는 그런 흐름들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도 헤드앤숄더 패턴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목표치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그 정도로 강한 흐름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 주말에도 이제 뉴스 중에 현재 관세,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제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위헌이라는, 위법하다라는 그런 어떤 결정이 났죠. 물론 이제 그 위에 대법원이 한 번 더 남아 있긴 한데, 그리고 대법원이 이제 트럼프에게 유리한 것은 맞긴 한데, 어찌되었거나 그냥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그래서 관세를 부과를 못할 경우에 그게 과연 시장의 호재인가 악재인가? 얼핏 보면 당연히 호재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악재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그동안 관세 때문에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습니까? 결국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뭐 베센트 장관이라든지 나바로 고문이라든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뭡니까? 관세 이제 시장에서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더 좋아질 거다, 더 부자가 될 거다. 그리고 협정을 맺은 국가들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관세가 무관세로 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 기업에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개인마다 다 이제 좀 의견이 다를 것 같거든요. 저는 제 의견이 어떻다라는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 그러면 나는 어떤 쪽의 의견인지 한번 정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어찌됐거나 9월이 통상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달이라고는 하는데, 그래 봤자 막 7, 80%의 확률로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다만 위치상으로나 그간의 패턴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다. 이번 주에 이제 거시적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되는데, 과연 그 흐름에서 시장이 여전히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지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보시면 되겠고, 어찌되었거나 이 이야기는 내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한국 시장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양호 상단까지 굉장히 두터워졌기 때문에 여전히 상단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4차 갭을 메우지 않는 이상 그렇다라고 해서 신규를 매수하기는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다고 목표가 변했느냐? 목표도 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도 변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예, 전략이 고정된 상태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종목이 있느냐에 따라서 신규가 조금 더 공격적이느냐의 차이, 그리고 홀딩자 입장에서는 그냥 홀딩해서 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지난 파월이 좀 들어 올린 그런 구간에 출발점까지 아직 못 왔어요. 사실 이번 주에 내려와 가지고 저는 이 자리 구간 혹은 이 자리 아래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뜬금없이 올리더니 이 올라온 폭 때문에 떨어져도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아직까지 현물이 좀 버티는 데 비해서 선물은 일단 일봉을 좀 다시 깨고 내려가는, 최근에 일봉상 22평을 자주 깨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이따가 선물도 같이 보겠지만 헤드가 나오고 어깨를 맞춘 상태에서, 그쵸?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출발 이 구간까지는, 그쵸, 어깨보다 살짝 아래죠. 이 구간까지는 일단 조정을 받으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어떤 거시적인 큰 이슈가 발생을 하면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장을 뒤흔들 만한 그런 악재가, 왜냐면 지금 웬만한 악재는 다 내성이 있어 가지고 다 어영부영 넘기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악재가 발생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한 흐름이고, 어 나스닥 그 현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긴 한데 살짝 좀 더 위에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살짝 비대칭으로 좀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도 개념상으로는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이 관건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 구간이 내려오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나 이런 쪽이 좀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뭐 워낙 뭐 개인들의 매수세가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받쳐지는 흐름이다. 우리가 뭐 그것들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진짜 조정이 온다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놔도 이때죠. 이때가 H20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죠. 뭐 아무리 못해도 165불 라인, 165불에서 168불 라인, 이 라인.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뭔가 삐그덕 거린다라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갭 라인, 147불, 8불 뭐 이런 라인이거든요. 이런 라인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떤 조정의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시장에 과연 어떤 펀더멘탈적인 명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빌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구간에서 워낙 강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되었거나 기술적 흐름에서는 조정이 온다라 그러면 이런 구간들을 좀 인지하시면 좋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여전히 이 상단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매물대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죠. 그런 관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결국은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4차 갭, 이 자리 외에는 이 밑에 갭 자리, 그러니까 올라오는 자리에서 마지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갭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세력들은 딛고서 저 목표 타점 전고인 3316 저 자리를 한번 향해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쌍봉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진짜였으면 이 구간에서 무너졌어야 됐어요. 최소한 4차 갭을 찍고 뭐 하든 깨고 저항이든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나을 뻔하다가 또다시 매도를 맞고 있거든요. 2차 전지만 보더라도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여지들이 좀 깨지는 모습이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는 종목들에만 계속 수급이 좀 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정말 제대로 뻗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고 9월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